엄마, 사장 다 번질 거야. 울지 마. 딸의 결혼식 날 30년을 혼자 키워온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갑니다. 행복해야 할 이날, 왜 가슴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신랑 아버님이신 한도연 부회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름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31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 그가 지금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설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월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윤이가 정말 당신 딸입니까? 딸의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 31년 전의 사랑이 오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마주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쏟아내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통로 양옆으로는 벌써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5층 높이의 통유리 창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공간 전체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숙의 딸 한서윤의 결혼식 날입니다. 신부 대기실 안 이정숙은 딸의 순백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습니다. 60세 세월의 흔적이 손등에 눈가에 고스란히 새겨진 이정숙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입니다. 연한 베이지색 한복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은은한 화장을 한 정숙의 눈가에는 벌써부터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정숙의 눈빛에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엄마, 화장 다 번질 거야. 울지 마. 서윤이 웃으며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30년입니다. 홀로 이 아이를 키워낸 세월이 30년입니다. 가난한 미술 강사였던 정숙이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그 시절을 견디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동네 꽃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던 그 시절들. 서윤이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고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면 밤을 새워 만들어주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하얀 드레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감정은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결혼식 부케를 만들어 드릴 때마다, 장례식 조화를 만들 때마다 정숙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늘 서윤을 중심으로만 돌아갔죠. 서윤의 입학식, 졸업식, 첫 직장, 그리고 이제 결혼식까지.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모두 딸과 함께였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행복한 날을 맞는 게 꿈이었어. 정말 꿈만 같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피아노 강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딸, 착하고 효심 깊은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게 정숙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신랑인 한지우는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서윤이 소개했을 때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엄마, 정말 고마워.
서윤의 말에 정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사이,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눈빛. 손등에는 꽃가시에 찔린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과 노동으로 굵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낸 시간들이 비록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가와 서윤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베일을 조심스럽게 씌웁니다. 레이스로 섬세하게 장식된 베일이 서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자 마치 천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숙은 딸의 부케를 건네줍니다. 하얀 장미와 은방울꽃으로 만든 부케입니다. 정숙이 직접 꽃집에서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것이죠. 하나하나 꽃을 고르고 가장 예쁜 것들만 골라서 만든 부케입니다. 딸의 손에 쥐어진 그 꽃다발을 보며 정숙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자, 이제 나가야지.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플래너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지나 식장 입구에 다다르자 웅장한 웨딩 마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기쁨과 뿌듯함,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예감,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느낌을 애써 떨쳐냅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인데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죠. 양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정숙을 향합니다. 정숙은 천천히 최대한 우아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통로를 따라 걸으며 정숙은 양옆의 하객들을 번갈아 봅니다. 신부 측 좌석에는 정숙의 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꽃집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서윤의 학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모두 따뜻한 미소로 정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숙도 그들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신랑 측 좌석을 바라보는 순간 정숙은 숨이 턱 막힙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 명품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성들, 그 위압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신랑 집안의 재력과 지위가 느껴집니다. 정숙은 순간 주눅이 듭니다. 서윤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건 다행이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정숙은 신부 측 맨 앞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옆자리에는 정숙의 동생이 앉아 있습니다. 동생이 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입니다. 언니, 드디어 서윤이가 시집가네. 언니, 정말 수고 많았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잠시 후 경쾌한 음악이 잦아들고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사회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 신랑의 가족과 친지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답고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지훈 씨와 한서윤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웁니다. 정숙도 손뼉을 치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먼저 신랑 아버님이신 한도연 부회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한도연 부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한도연. 그 이름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식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립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질 뻔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도연. 그 이름. 아니, 이건 착각이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도연이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잖아요. 정숙은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신랑 측 맨 앞자리에서 한 남성이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정숙의 숨이 완전히 멎습니다. 그 뒷모습입니다. 곧게 핀 어깨, 여전히 꼿꼿한 자세, 그리고 그 특유의 걸음걸이. 31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정숙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1993년 봄 대학로 뒷골목의 작은 미술학원이었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정숙은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림을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좋았습니다.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저녁에는 꽃집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시절이었죠. 그해 3월 학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한도연 35세. 깔끔한 양복 차림의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성인반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도연의 간곡한 부탁에 주말 오후 시간을 내어 개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선생과 학생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수채화를 특히 잘 그렸고 정숙이 가르쳐주는 대로 금방 흡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도연은 빠짐없이 학원에 나타났고 두 사람은 캠퍼스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색을 섞으면 되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물을 조금만 더 섞으시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대화는 그림에 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붓을 들 때마다 정숙을 바라보는 시선, 정숙이 도연의 그림을 고쳐줄 때 스치는 손끝의 떨림. 그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을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5월, 첫눈이 아닌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커피 한잔 하셔도 될까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따뜻한 차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직장인이 아닙니다. 건설회사 부사장의 아들입니다. 정숙은 놀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정해준 길만 걸어왔습니다. 대학도 직장도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 아버지가 정하려고 하죠. 그림을 배우러 온 것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난 것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도연은 매주 정숙을 찾아왔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대학로 골목길을 걸으며 벚꽃잎을 밟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도연에게서 따뜻함을 느꼈고
도연은 정숙에게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지만 깊고 진하게. 1993년 여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비밀 연애였습니다. 도연의 집안이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과 함께 있을 때만 그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름이 끝나갈 무렵 도연이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도연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숙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정말 괜찮으세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사람, 정숙 씨예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누군가 도연을 미행했고 정숙과의 만남이 보고되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경로했습니다.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미 정해진 혼처가 있다. 도연은 저항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웠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회사에서 도연을 해외 발령 보내려 했고 정숙에게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숙의 학원까지 찾아와 원장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해 가을, 도연은 가문의 압력에 못 이겨 정략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었고 그 자리에 상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취한 도연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괴로워하며 정숙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미안해요, 정숙 씨. 나는 정말. 정숙은 울었지만 도연을 용서했습니다. 실수였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그보다 강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1994년 초 상대 여성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즉각 결혼을 명령했습니다.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숙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정숙은 도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다른 여자의 아이 때문에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1994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정숙 씨, 미안합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도연 씨. 이제 가세요. 당신의 아이와 책임을 다하세요.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홀로 남아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혼자서라도 꼭 지킬게. 식장에서 한도연이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정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63세,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 높은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정숙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한도연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신부 측 좌석을 훑다가 정숙에게 닿는 순간 한도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집니다. 31년 만에 재회. 그것도 딸의 결혼식장에서. 단상 위에 한도연은 여전히 정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식장 안 300여 명의 하객들은 모두 도연을 주목하고 있지만 도연의 눈에는 오직 정숙만 보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원고지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얀 종이가 공중에서 천천히 낙하하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입니다. 정숙은 숨을 들이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31년 전 그날 벚꽃이 흩날리던 공원 벤치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입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정숙을 관통합니다. 사회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제야 도연이 정신을 차립니다. 고개를 휘둘러 시선을 거두고 바닥에 원고지를 황급히 집어듭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립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이크 앞에 선 도연은 목을 가다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이 끊깁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정숙 쪽을 힐끗 바라봅니다. 정숙은 고개를 떨군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습니다. 옆에 앉은 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의 등을 토닥입니다. 손수건이 이미 젖어 있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좋은 배필을 만나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아버지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연설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간신히 입 밖으로 나올 뿐입니다. 원고를 읽는 내내 도연의 시선은 자꾸만 정숙 쪽으로 향합니다. 억지로 시선을 돌려보지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정숙을 찾게 됩니다. 신부 서윤 씨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서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도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깁니다. 서윤이라는 이름 한서윤. 신부의 성이 한씨라는 것을 도연은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씨가 얼마나 흔한 성입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부의 어머니가 이정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설마 그럴 리가. 도연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합니다. 1994년 봄에 헤어졌고 서윤이 지금 30세라면 1995년생입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아니, 절대 아닐 겁니다. 31년 전 헤어질 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말했을 겁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도연은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도연은 억지로 정신을 집중해 축사를 마무리합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단상에서 내려오는 도연의 걸음은 흔들립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자마자 옆에 앉은 아내가 작게 속삭입니다. 여보,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좀 긴장했나 봐. 도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만 시선은 계속 정숙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정숙도 그것을 느낍니다. 등 뒤로 꽂히는 시선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정숙은 몸을 움츠립니다. 식이 진행됩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딸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통로를 걸어오는 모습도 신랑과 마주서서 인사하는 모습도 모두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게 비현실적입니다. 정숙은 신랑 지훈을 바라봅니다. 31세, 정숙의 딸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리고 1994년 6월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우는 도연이 정략 결혼한 상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서윤과 지우는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지훈이 몇 달 먼저 태어나고 서윤이 그 뒤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그냥 우연이야. 정숙은 애써 자신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신랑 신부,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과 지훈이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플래시가 수십 번 터집니다. 사진사들이 이 순간을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또 누릅니다. 정숙도 억지로 손뼉을 칩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인지 정숙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에게, 그 다음 신부 측 부모에게. 서윤이 정숙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서윤의 목소리에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 아이를, 혼자서 30년을 키워낸 이 아이를.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 이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숙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입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립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동생이 황급히 정숙을 붙잡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챙겨 들고 식장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도연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복도로 나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숙 씨,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31년 만에 듣는 목소리입니다.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31년 만에 듣는 목소리.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숙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억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둘의 대화를 엿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31년 만에 마주하는 두 사람.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다시 멈춥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충격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입을 엽니다. 부회장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신부 어머니일 뿐입니다. 아니야, 당신이야.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31년이 흘러도 당신을. 제발 그만하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정숙은 돌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서윤이가 몇 살입니까? 그 질문에 정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도연은 정숙의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집니다. 30살입니다. 왜 물으십니까? 정숙이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춥니다. 30살, 1995년생. 자신과 정숙이 헤어진 후 약 1년 뒤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정숙 씨 설마 서윤이가? 아닙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을 자르지만
도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숙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대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주세요. 오늘만이라도. 정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도연은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과 애원이 가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만은 참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 우리 꼭 만나야 합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정숙은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정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숙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로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미 많은 하객들이 음식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입구 근처 포토존에서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서윤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아립니다. 자, 이제 양가 부모님 모시고 가족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정숙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포토존으로 걸어갑니다. 서윤과 지훈이 중앙에 서고 양옆으로 부모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신랑 측에는 도연과 도연의 아내가, 신부 측에는 정숙 혼자 섭니다. 신부 아버님은 안 계십니까? 사진사의 질문에 서윤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 계세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혼자 키웠다는 말, 아버지가 없다는 말. 도연은 정숙을 바라봅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정숙을 바라보며 작게 말합니다. 혼자 따님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정숙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 짧은 순간 정숙은 옆에 선 도연을 힐끗 쳐다봅니다. 도연도 정숙을 보고 있습니다. 31년 전 함께 찍지 못했던 사진. 이렇게 딸의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각자 피로연 테이블로 흩어집니다. 정숙은 신부 측 가족 테이블에 앉고 도연은 신랑 측 귀빈석에 앉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식사를 하는 내내 도연의 시선이 정숙에게 향하는 것을 정숙은 느낄 수 있습니다. 서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정숙의 테이블에 왔을 때 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괜찮아? 계속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아까 시아버님이랑 이야기하시는 거 봤는데 무슨 일 있어? 서윤의 질문에 정숙은 깜짝 놀랍니다. 서윤이 봤다니. 얼마나 봤을까요? 아니야, 그냥 인사 나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입니다.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혹시 시아버님 원래 아시는 분이셨어? 정숙의 심장이 멎을 듯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야, 처음 봤어.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 엄마가 시아버님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그리고 시아버님도 엄마를 계속 쳐다보시고
서윤은 영리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정숙은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착각이야. 엄마가 그냥 긴장해서 그랬나 봐. 너무 걱정하지 마.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지훈이 서윤을 부르자 서윤은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고 자리를 떠납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서윤이 정숙을 꽉 껴안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말 고마워. 정숙은 딸을 안으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정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꽃을 다듬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도연의 눈빛, 그의 질문, 그리고 서윤의 의심스러운 표정까지. 한편 도연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계산합니다. 1994년 봄 정숙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지훈이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때 정숙도 임신 중이었다면 1995년 초에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서윤이 30살이라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도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새벽이시지만 이 일은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한서윤의 출생증명서를 구해 주십시오. 병원 기록도 찾아보십시오. 부회장님, 새벽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결과를 원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31년 전 정숙과 찍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찍은 두 사람의 모습. 정숙은 환하게 웃고 있고 도연은 정숙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정숙 씨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서류를 들고 도연의 서재로 찾아옵니다. 도연은 황급히 서류를 받아듭니다. 한서윤의 출생신고서입니다. 출생일은 1995년 3월 15일. 아버지 란에는 아무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된 것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1995년 3월. 자신과 정숙이 헤어진 지 약 11개월 후입니다. 임신 기간을 생각하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정숙은 임신한 상태로 자신과 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묻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심증은 거의 확신에 가깝지만 물증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윤 씨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을 알아내십시오. 부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님의 개인정보를 왜? 지금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며칠 후 도연은 개인 병원을 찾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DNA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서가 어렵게 구한 서윤의 혈액 샘플과 도연의 샘플을 비교할 것입니다. 부회장님, 이 검사는 며칠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빨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병원을 나오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만약 서윤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 자신의 아들 지훈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복 남매가 서로 모른 채 결혼한 것이죠.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 시각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윤은 새 아파트에서 짐을 풀고 있습니다. 지훈은 출근했고
서윤은 혼자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결혼식 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엄마의 이상한 표정,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둘 사이의 묘한 긴장감. 서윤은 휴대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정숙이 전화를 받습니다. 서윤아, 잘 들어왔니? 응, 엄마. 그런데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경직됩니다. 뭔데? 엄마, 우리 아빠 누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은 말문이 막힙니다. 서윤은 평생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이후 서윤은 계속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엄마, 시아버님이 혹시 우리 아빠 아니야? 정숙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서윤이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 반응 봐.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잖아. 엄마, 제발 말해줘. 나 알 권리 있어.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도연이 서윤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쓸데없는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서윤아, 엄마가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아니야. 왜 말 못해? 엄마, 나 이제 결혼했어. 어른이야. 알아야 할 것도 있어. 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정숙은 주저앉습니다. 이제 진실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이 의심하고 있고 도연도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일주일 후 도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부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넵니다.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 확률 99.99%. 한서윤은 한도연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지훈과 서윤이 이복남매라는 뜻입니다. 도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도연의 입에서는 신음만 새어나옵니다. 자신의 실수가 31년 전의 비겁함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버린 대가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도연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옵니다. 지금 당장 정숙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아 있지만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주머니 속 검사 결과지가 뜨겁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지금 당장 정숙을 찾아가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 지훈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서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들아, 내가 결혼한 여자는 사실 내 누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도연은 결국 정숙의 꽃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7시가 넘어 꽃집 문은 이미 닫혀 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립니다. 한참 후 정숙이 문을 열어줍니다. 정숙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퉁퉁 부어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정숙 앞에 내밉니다. 확인했습니다. 서윤이는 내 딸이 맞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31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아온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숙 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훈이와 서윤이는 남매입니다. 친남매가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정숙은 재빨리 도연의 입을 막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행히 골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꽃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도연도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싸줍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31년 전 왜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까? 말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부회장님은 이미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고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임신 사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회장님 집안에서 절 받아줬을 것 같습니까? 정숙의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이니까요. 당시 도연은 이미 정략 결혼 상대를 임신시킨 상태였고 가문이 압력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정숙의 임신 사실까지 알았다면 더 큰 혼란만 야기했을 겁니다. 전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아니, 혼자였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전부였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았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두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결혼 무효라도 시키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둘 다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선택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때 꽃집 문이 벌컥 열립니다. 서윤입니다. 서윤은 엄마가 걱정되어 다시 찾아왔다가 안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와 시아버지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엄마, 시아버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숙과 도연은 동시에 얼어붙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다가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둘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숙은 일어나 딸을 막아서려 하지만 서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부터 뭔가 이상했어. 시아버님을 보는 엄마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도대체 무슨 사이세요? 서윤아.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도연도 고개를 떨굽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봅니다. 검사 결과지입니다. 서윤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자 확인 검사라니 시아버님이랑 저랑? 서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집니다. 정숙이 딸을 붙잡으려 하지만 서윤은 뒤로 물러섭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서윤아,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무슨 설명이요? 시아버님이 제 아버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서윤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꽃집 안을 울립니다. 도연이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서윤은 손을 내저으며 거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발 이게 꿈이라고 말해주세요. 서윤은 벽에 기대 주저앉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립니다. 정숙이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럼 지훈이는요?
지훈이는 제 오빠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빠랑 결혼한 거예요? 서윤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윤은 비명을 지릅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떨며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정숙도 딸을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31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도연도 벽에 기대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제 인생이 뭐예요? 제가 뭡니까? 서윤의 절규가 꽃집을 가득 채웁니다. 밤은 깊어가고 세 사람은 그렇게 꽃향기 가득한 공간에서 각자의 고통 속에 무너져 내립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훈은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지훈아, 지금 당장 엄마 꽃집으로 와줘. 제발.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훈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무슨 일인데? 괜찮아?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와줘. 빨리. 30분 후 지훈이 꽃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버지와 장모님 그리고 서윤이 모두 눈물범벅이 된 채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래? 서윤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 지훈에게 건넵니다. 지훈은 서류를 읽기 시작하고 점점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게 대체. 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다 아빠 잘못이야. 지훈은 서류를 손에서 떨어뜨립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방금 전까지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여동생이었다니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입니까? 서윤이가 정말 제 여동생이란 말입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은 서윤을 바라봅니다. 서윤도 지훈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서윤의 떨리는 질문에 지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혼해야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윤은 고개를 떨굽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신혼.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할 이유는 없어. 우리 둘 다 몰랐잖아. 지훈은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서윤이 황급히 지훈의 팔을 잡습니다. 어디 가? 집에. 아니, 이제 우리 집이 아니지. 내 집에 가야겠어. 혼자 있고 싶어. 지훈은 서윤의 손을 뿌리치고 꽃집을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모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훈에게도 정숙에게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역겹습니다. 오빠와 사랑에 빠진 여자. 근친상간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서윤을 짓누릅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살 자격이 없어. 서윤은 욕실로 걸어갑니다. 욕조에 물을 받습니다. 뜨거운 물이 욕조를 채워갑니다. 서윤은 옷을 벗고 욕조에 몸을 담급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태우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면도날이 보입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뻗어 면도날을 집어듭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쥐어지는 느낌. 서윤은 면도날을 손목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해질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꺼놓았는데도 울리는 것을 보니 누군가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윤은 면도날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엄마입니다. 정숙은 지난 사흘 동안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서윤은 무심코 메시지를 엽니다. 서윤아, 제발 엄마한테 연락 좀 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서윤아, 어디 있니? 제발 무사하다는 연락만이라도 해줘. 서윤아, 엄마가 널 찾고 있어. 제발 나타나줘. 수십 개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서윤의 손이 떨립니다. 서윤아,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너보다는 덜 힘들 거야. 엄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제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엄마가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서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평생 자신을 지켜준 엄마. 혼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자신을 키워준 엄마. 그 엄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서윤은 면도날을 욕조 안에 떨어뜨립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면도날을 보며 서윤은 천천히 욕조에서 나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정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서윤아, 어디 있니? 괜찮아? 정숙의 목소리는 울음범벅입니다. 서윤도 울면서 대답합니다. 엄마, 미안해. 걱정 끼쳐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금 갈게. 어디 있어? 서윤은 모텔 주소를 알려줍니다. 30분 후 정숙이 모텔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정숙은 딸을 꽉 껴안습니다. 서윤아, 바보야. 엄마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랬어. 엄마, 나 어떻게 살아? 이제 어떻게 해? 살아야지. 우리 함께 살아야지. 힘들어도 아파도 우리 함께 이겨내야 해. 정숙은 딸을 안고 함께 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도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틀 후 한강공원 벤치에서 정숙과 도연이 만납니다. 31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지만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습니다. 서윤이를 찾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숙의 말에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도연도 지훈을 찾느라 며칠을 헤맸습니다. 지훈은 집을 나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이혼시켜야죠. 법적으로든 뭐든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어떻게 하죠?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정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더 상처받습니다. 조용히 이혼하고 서윤이는 한동안 해외로 보낼 생각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숙 씨, 31년 전 정말 미안했습니다. 내가 비겁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납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이 사진 31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받아듭니다. 젊은 날에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사랑했었죠. 정말로. 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봅니다. 3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서윤은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두 가족을 위해서 그 비밀은 영원히 묻혀야 했습니다. 마지막 법원 출석 날 지훈과 서윤은 법원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해서. 아니야, 오빠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미안해. 지훈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남매로서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오빠, 행복해야 해.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가정 꾸려. 너도 그래. 유학 가서 새로운 시작하고 좋은 사람 만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에는 미움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움과 서로를 향한 애틋함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서윤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의 도시에서 피아노를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출국 전날 정숙과 도연이 함께 서윤의 짐을 쌌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가족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윤아, 빈 가서 잘 지내야 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정숙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연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그동안 내 곁에 없어서 미안하고. 아빠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서윤이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1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정숙도 함께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정숙과 도연이 함께 서윤을 배웅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두 분 서로 잘 챙기세요. 서윤의 말에 정숙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윤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요. 서윤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정숙과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숙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31년 전에 못다한 사랑을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숙은 도연을 바라봅니다. 63세의 노인이 된 도연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만은 31년 전 그때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제 너무 늙지 않았나요?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연은 정숙의 손을 잡습니다. 31년 만의 스킨십입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세월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정숙의 꽃집 앞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도 지훈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도연은 매일 아침 정숙의 꽃집을 찾아옵니다. 하얀 장미 한 송이를 사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함께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미가 예쁘게 피었네요. 그러게요.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꽃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31년 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지훈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끔 아버지와 정숙의 꽃집에 들러 안부를 묻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빈에서 서윤의 영상 통화가 옵니다. 화면 속 서윤은 밝게 웃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서윤 옆에는 금발의 청년이 서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만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정숙과 도연은 환하게 웃습니다. 잘 됐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엄마, 아빠도 행복하시죠? 두 분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아 보여요. 응,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 영상 통화를 끊고 정숙과 도연은 꽃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집니다. 도연이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정숙 씨,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도요, 도연 씨.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31년 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지만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사랑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 멀리 빈에서 서윤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서울에서는 지훈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꽃집 앞에서 정숙과 도연은 함께 꽃을 가꿉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걷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만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하얀 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결국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